네, 혼조세 보이는 미증시,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사남님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유사남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FOMC가 한 성큼 일주일 안으로 다가온 가운데 안에 현재 기준으로 반도체 섹터가 갑자기 장이 시작한 후 떨어져 주면서 전반적으로 나스닥이 하락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S&P 500과 러셀 2000 역시 하락으로 시작하는 가운데 안에서 손바뀜이 일어난 것인지 다우지수는 소폭 상승하면서 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S&P 500과 나스닥 고점 부담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장에서 꼭 짚어봐야 할 뉴스와 이슈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파월 총재 연설이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는 보우만 총재 연설이 1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미국 석유협회 주간 원유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 가운데 안에서 현재 오늘 여러 뉴스들이 가운데 안에서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이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거취에 대해서 입을 열었는데요. 베센트 재무장관은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이 지금 당장 사임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그가 물러나야 한다는 어떤 신호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임기는 내년 5월에 끝나는데 만약 그가 임기를 다 채우고 싶다면 그렇게 해야 하고 조기에 떠나고 싶다면 그것 또한 그의 선택이 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언급했던 내용은 현재 파월 연준 의장은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연준에서 투표권을 유지하면서 FOMC에 참여가 가능한 상황인데요. 그런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그만둬야 된다라는 압박이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안에서 이런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연준을 향해 지속적으로 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주목을 받으면서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 연준의 건물에 대한 재건축에 대한 비용을 조사를 해서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면 파월 연준 의장이 그만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진행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베센트 재무장관은 파월 의장의 임기를 존중하면서도 연준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날을 세웠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어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의 운영 손실을 보고하는 기관이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건물 보사 공수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촉구하면서 현재 연준 쪽에서는 상당한 인부 편향과 조직 비대화가 있었다라고 지적하면서 전면적인 내부 검토는 또한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파월 의장에 대해서 임기는 보장해야 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현재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독립성은 유지해야 된다고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트럼프가 파월에 대해서 압박할 수 있는 연준의 대규모 건물 보수공사와 같은 비통화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내부 검사를 통해서 파월 연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소식입니다. 제너럴 모터스 GM의 실적 발표 소식으로부터 현재 관세 정책이 자동차 시장 업계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현재 GM의 워닝 발표에 의하면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2분기에만 11억 달러, 한국 돈으로만 1조 5천억 원에 해당하는 이익 타격을 입었다고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구체적인 실적을 발표해보자면 조종주당 순이익이 2달러 53센트로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기는 했지만 작년 같은 기간이었던 3달러 6센트에는 미치지 못했고요. 순이익은 약 35%나 급감을 했습니다. 이번 실적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무역 정책이 GM과 같은 글로벌 공급망을 갖춘 자동차 제재 업체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런 가운데 안에서 스텔란티스도 비슷한 소식을 발표를 했는데요. GM 같은 경우는 중국과 멕시코, 한국 등에서 생산된 차량에 대해서 부과된 수입 관세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성에 큰 타격을 입었고요. 관세 외에도 엔진 결함으로 인해서 60만 대에 대한 트럭 리콜 위험 관련한 부분들과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새 예산안에 따라서 연방 보조금이 폐지될 예정이 전기차에 대한 재고 증가로 인해서 6억 달러 정도 이익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GM이 결국 관세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기보다는 이번에 인플레이션 지표에서도 나타났듯 신차와 자동차 가격이 중고차 가격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인 비용 절감과 일부 생산 라인의 미국 이전으로 충격을 흡수하고 있고 마진율에 대한 희생을 결국 이런 분들을 겪고 있다 보니까 메리바라 GM 최고 경영자는 주주서한에서 새로운 무역과 세금 정책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적응하며 수익성 있는 장기적 미래를 위해서 사업을 포지셔닝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로 인해서 미국으로 생산 시설
시설에 대한 이전을 발표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결국 GM 관련된 수익성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 앞으로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점이 합쳐져서 전반적으로 오늘의 주가는 쥐지부진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코카콜라가 이번에 어닝 발표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던 미국산 사탕수수 설탕으로 만든 새로운 콜라를 출시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자신의 소셜 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코카콜라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콜라에 사탕수수 설탕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불과 며칠 만에 나온 것인데요. 수십 년간 미국은 내수용 코카콜라를 사탕수수보다는 결국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120%의 자금률을 가지고 있는 옥수수를 이용한 옥수수 시럽을 감미료로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멕시코에서 생산돼서 수입되는 사탕수수 설탕 콜라, 이른바 멕시칸 콜라가 훨씬 더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비자들에서 상당한 인기를 누려왔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설탕으로 교체할 경우 현재 저렴한 옥수수 시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콜라의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CFRA의 분석가는 코카콜라가 옥수수 시럽을 완전히 퇴출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 어렵다면서 더 높은 비용과 소매가를 가진 사탕수수 설탕 제품 라인을 새로 출시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고, 지금 저가형으로 만들 수 있는 지금의 코카콜라를 포기하기는 어렵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미국에서 경제 유튜버 유산함이었습니다.